이동우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 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4월 셋째 주 KBL 룸앤 팩트 2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저희가 KGC와 캐롯 4강 특집을 했고 2부에서는 LG와 SK 4강 특집. 원인은 어떻게 막을 건데? 그래서 원이 어떻게 막을 건데? 그렇죠. 유섭 위원님의 그 명대사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저희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LG가 2연패를 당하고 있는데 LG 말의 공백 2연패 원인인가 아니면 다른 원인인가 한번 살펴보고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KCC와 가스공사 현대모비스 또 비시즌 과제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용희님이 농구 전문 기자분들 중에 가장 이야기 쉽게 설명 분석해 주시는 것 같네요. 매번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가뭄에 콩나듯 이런 이제 따뜻한 맞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뭐 댓글에 어떤 것도 써도 됩니다. 네, 가정욕 뭐 이런 것만 빼면 그것만 빼주세요. 네. 근데 비판을 하시잖아요. 네. 저는 이제 멘탈이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맞으면 아프긴 해. 그렇죠. 이게 사람인지라 그렇죠. 저희도.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따뜻한 격려 감사드리고요. 네. 자, 즐기는 자님이 KT 차기 감독 제발 전략적이고 다양한 전술을 만드는 분이 오면 좋겠네요. 저희가 뭐 일부에서 이 송영진 감독 임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예, 뭐 네. 잘하실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이제 경험 부족으로 이제 어떤 그 자충우돌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건 봐야 되는 문제니까.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금 열심히 하시느냐, 최선을 다하시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SY2420 림님이 역시 엘동io. LG가 이전 전패 아닙니까? 네. 제가 LG가 3승 2패로 이긴다라고 봤잖아요. 당분간 창원을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아직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요. 3전 전승. 그러니까 두 경기 다 접전이었는데 저희가 이따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제가 그 농구 현장에서 만난 그 한 여성 팬 그리고 네. 두 남성 팬. 네. LG반대 개꿀. 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저희가 한번 이따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네. 이렇게 시작해서 간만에 LG를 탁 찍으셨는데 네.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는다. 네, 후회하지 않아요. 아직 게임 남아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네,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폭풍선미님이 KCC가 다음 시즌 계약하려면 25분 소화주 1옵션 외국인 선수가 필요하고 쭉 하시면서 현재 어떤 KCC의 어떤 문제점을 정말 장문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자매프님 폭풍선미님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구구절절 좋은 말씀 하셨고 맞습니다. 네, 저희가 또 KCC 얘기할 때 한번 이제 관련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SK LG 4강 리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일단 가스공사 KCC 그리고 현대모비스 얘기부터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가스공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가스공사 지금 이제 이대성, 이대현, 정유근 어떤 FA 빅3 이것도 이슈입니다. 지금 이제 기존의 코칭 스태프 유임 이슈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다시 또 현장에서는 뭐 이제 그래도 계속 갈 것 같다는 어떤 이야기도 나오는데 요거는 저희가 또 정해지면은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그 유동 감독 이제 유임 여부나 뭐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에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이제 진척된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많지는 않고 이제는 뭐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 시기니까 그때 되면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가스공사는 지금 비시즌 때 사실 FA 3총사 그렇죠. 지금 어떻게 가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FA 3인만 결국에는 이대성, 이대현, 정효근인데 자 이제 가스공사 이 셋을 모두 잡을 수 있냐? 혹은 뭐 일부만 잡느냐? 혹은 다 놓치느냐 이런 이제 시나리오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이 세 명을 잡을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쉽지 않죠. 그렇죠. 값이 상당하죠. 그렇죠. 그냥 셀러캡 압박도 있고 또 가스공사가 지난 시즌 워낙 좋지가 않았었잖아요. 팀 케미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선수들이 남아 있으려고 하겠느냐 이런 이제 심리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 가스공사가 이제 좋은 감독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고 우리 같이 한번 하자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잡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임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3명 동반 이탈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팀 지금을 둘러싼 분위기가 진짜 굉장히 뒤숭숭해서 FA들도 이제 이와 관련해서 뭐 떠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정말 3명 다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뭐 저희가 봐야겠지만은 특히 이제 지금 각 3명의 상황들을 좀 보면은 이대성 같은 경우 2년 연속 득점왕이고 개인 공격에서 뭐 이미 검증이 되어 있죠. 네. 검증이 되어 있고 이제 수비력도 갖추고 있습니다만 이제 KBL 어떤 뭐랄까 리그
스타일과 어떤 경기 운영 스타일에서는 조금 이 선수에 대한 호불호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 선수의 굉장히 큰 변수예요. 저희가 지난 시즌에 이대영 선수가 가스공사 왔을 때 이대영 선수의 어떤 향후 미래에 대한 이야기 나눌 때 다른 팀들 중에 이대성이 1년 뒤에 FA가 됐을 때 노릴만한 팀들이 있냐 이런 거를 이렇게 시작해서 한 팀 한 팀 짚어준 기억이 있는데 그때 보면은 사실 그 니즈가 강한 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 팀들의 상황 이런 것들도 변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제 사실 작년 여름쯤에 그런 루머도 있었습니다. 아 일본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면은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유동 기자께서 뭐 말씀하셨지만 일본에서 그런 오퍼가 날라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고 여기 플러스로 이제 그 어떤 이제 FA가 된 선수들의 어떤 B리그 진출이 이제 어려운 부분, 제가 제도적으로 이것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최근에 그런 부분까지 봤을 때 한국가스공사 잔류 가능성도 있는데 또 이제 약간의 변수도 있는 딱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컷을 하면 갈 수 있죠. 근데 지금 수준의 어떤 연봉을 받으면서 간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본 그 B리그 관계자 뭐 다수 복수의 관계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아시아 커트를 쓸 거면 외국인 선수를 데리고 오거나 기아 선수를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수준으로 어떤 그 대형 FA 계약이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 KBL은 근데 또 여기에서 계약을 만약에 계약 오퍼가 왔는데 그걸 이제 거절하고 일본 리그하고 계약을 하면 5년 동안 자격 박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대성 선수 이렇게 보면 이게 글쎄요. 그게 이게 팬들과 어떤 이 바닥 현장에서의 어떤 평가가 완전 엇갈리는 그런 선수인데 괴리가 굉장히 큰 선수죠. 지금도 제가 볼 때는 팀에서 원하는 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대성의 어떤 운신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스공사와 재계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대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이 선수가 인기가 좀 오르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제 굉장히 건실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농구 IQ도 상당히 높고 어떤 이제 뭐랄까 팀 어떤 플레이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1대1도 되고 2대2도 되고 굉장히 좋은 빅맨 자원인데 다만 이제 사이즈의 어떤 한계 그리고 잦은 부상 이슈 이런 것들이 단점이어서 근데 이제 뭐 여러 팀들이 이 선수를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이대현은 저는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보면 공수가 괜찮고요. 그러니까 활동력도 괜찮고 3점도 쏘잖아요. 그럼 이게 이대현 선수가 근데 그동안 임팩트가 별로 없어. 근데 이게 이 선수의 어떤 기량의 한계 문제인지 아니면 유동 감독 시스템 속에서의 사실 이제 국내 선수 빅맨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고 외국인 선수 쪽 또는 2대2 공격을 이제 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스템에 따른 어떤 임팩트가 부족한 부분인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대현 선수가 지금 꽤 인기가 많아요. 이동희 기자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저도 재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이대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글쎄요 가스공사 남기가 좀 지금 상태에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건 또 우리가 FA 특집 때 또 자세하게 또 한 번 더 옳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또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정효근이라는 카드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선수가 이제 지금 부상 복귀 첫 시즌을 치렀는데 경기를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이게 몸 상태 이슈도 있을 거고 여기 이 선수가 가지는 어떤 이제 농구 IQ적인 약점을 해서 턴오버나 어떤 보이지 않는 실수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정효근 선수가 저는 그러니까 이대현 선수 얘기하시면서 언급을 했지만 저는 가스공사 시스템의 문제도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이 선수가 이 정도로 기대 이하였던 거는 그러니까 가스공사 자체가 정말 가드와 어떤 외국 선수의 2대2에 굉장히 치중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이 정혁은이나 이대영 같은 빅맨들이 연계 플레이를 하면서 또 1대1도 약간 정적인 1대1을 하도록 요구받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그렇죠. 이게 국내 이런 장신 선수들을 약간 우리 효율을 떨어뜨리는 어떤 현상으로 저는 많이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를 저는 다른 팀에 갔을 때 어떤 다른 롤을 맡게 되고 좋은 시스템 안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농구를 하게 되면은 여전히 이 선수 신장도 좋고 신장 대비 운동도 괜찮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정혁은이나 양홍석이나 둘 다 내실을 다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부분이 정혁은이 이제 2대2 공격의 어떤 기회들이 좀 있었어요. 올 시즌에는. 근데 거기서 효율성보다 이렇게 코트 마진이 좋지는 않았었죠. 그 실책이 좀 많았었고. 근데 또 시스템의 어떤 그 희생양적인 측면도 있어요. 이 선수나 양홍석은 다재다능한 면이 있어요. 패싱도 괜찮고 특히 이제 정용훈은 국가대표 팀에서 2대 공격을 했을 때 어떤 패스 질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팀만 오면 이 시스템이 적응이 안 되는 거는 이 선수의 어떤 롤 제한 때문에 이 선수 좀 갑갑해하는구나. 그게 이제 저는 KT의 양홍석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또 막상 기회가 왔을 때 어느 정도 기회를 줬을 때 양홍석보다는 좀 덜해요. 양홍석 올 시즌 기회를 많이 줬는데 사실은 뭐 실패로 돌아갔고 자기도 이제 롤 플레이어가 좀 더 낫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뉘앙스의 얘기도 했었었고, 근데 정혁은 아직 그 정도 기회는 아닌데 조금씩 기회를 받긴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 선수였던 위력을 발휘를 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내실 좀 다지면서, 근데 FA로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원하는 팀들이 몇 팀 있습니다. 몇 팀 있다. 네, 몇 팀 있기 때문에 이 선수 행보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 세 그렇죠. 명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케미스트리 어떤 이슈로 인해서 어떤 이제 가스공사를 셋 다 진짜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렸었거든요. 네, 최근에 네. 많이 들리기도 했었고, 어떤 시즌 중에 사실은 이게 뭐 보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죠. 저희가 아직 조금 이제 얘기를 조금 아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고. 그렇죠. 예. 아껴야 된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네. KC 그리고 가스공사는 또 이제 감독 선임 일단 그게 일단락이 돼야 뭔가 이제 FA에 대한 얘기를 잡을 거 아닙니까? 그 가닥을 잡을 테니까 그거 좀 지켜봐야 되죠. 네. 자,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CC는 이제 라거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거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시즌 내내 KCC 얘기하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자, 일단은 올 시즌 이제 상황들을 조금만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네. 6강을 갔습니다만 정규리그는 시즌 내내 어떤 부상 이슈 그리고 라거나 이슈로 이제 좀 힘들었었고 6위 턱걸이를 했습니다만 플레이오프에서 뭐 이제 수입회를 당하면서 이제 무너졌습니다. 일단 이제 정창영이 그 와중에 이제 뭐 FA 재계약을 한 선수로서 정말 잘해줬고요. 벤치에서 어린 선수들이 또 성장을 하고 경험을 쌓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사실 3년 전패를 했어요, SK한테. 네. 전패를 했는데 근데 이 따져보면 자, 2차전 16점 차인가요? 네. 3차전 15점 차인가까지 벌렸단 말이죠. 그렇죠. 벌렸는데 막판에 패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근데 그 상황을 놓고 보면 SK도 물론 이제 최준영이 없었지만 최준영은 뭐 시즌 막판부터 없었었고 4강에서도 지금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LG한테 2연승을 거뒀단 말이죠. SK 굉장히 강한 팀인데 KCC는 허웅이 완전치 않아요. 그 초반에 좀 잘하다가 후반에 이제 슈팅 셀렉션이 완전 맛이 가면서 정말 그 저는 최악의 경기를 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선수의 몸 상태, 그러니까 체력적인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었다. 그래서 허웅은 그런 이제 내구성을 막 기르면서 오프터볼 움직임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적인 어떤 요소를 비시즌에 좀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승현도 컨디션이 완전치 않았죠. 그래서 이제 수비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공격에서의 어떤 그 슈팅 밸런스는 좋지 않았고, 라거나가 골 밑에서의 어떤 자각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고, 외곽으로 살짝 겉도는 모습들이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태에서 SK를 2, 3차전에 그렇게 밀어붙였다. 이거는 그래서 요즘 관계자들 사이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SK가 계속 연승을 달리고 있잖아요. 네. 야, KCC가 잘했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SK를 이 정도 점수를 압도한 팀이 없었기 때문에 네. 경기 안에서라도. 그리고 그 네. 막판에 이렇게 보면 KCC는 짜내서 사실은 근데 선수 체력이 고갈이 됐어요. 근데 벤치 보면 쓸 수 있는 선수들이 별로 없어. 예.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졌는데 이게 만약에 뭐 허웅이나 물론 가정법은 필요 없지만 허웅이나 이승현이 좀 건재했다면 또는 라거나의 노세아로 인해서 원래는 타일러 데이비스를 데리고 오려고 그랬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외국인 선수 강력한 선수를 데리고 올라 그랬었는데 그 1, 2옵션들이 다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이 선수가 있었다면 KCC가 나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좀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 근데 비시즌 최대 숙제는 역시 이제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 때 보여줬던 라거나의 노세화.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KCC 팬 여러분들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라거나가 뭐 굉장히 스킬셋이 뛰어나다던가 이런 게 아니고 이 선수는 이제 굉장히 풍부한 활동량과 힘, 스피드를 어떤 강점으로 이제 KBL을 굉장히 특화된 외국 선수. 그래서 경쟁력을 오랜 기간 동안 유지했는데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그 경쟁력이 확 줄어져. 특히 이제 사실 이 선수가 한창 전성기 때도 수비에서는 약간 어떤 게으름이 있다는 이슈가 항상 이제 현장에서 좀 있었어요. 잘 삐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었고. 그렇죠. 예,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선수가 어떤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한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따라가요. 못 하는 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발도 많이 늘어지고 특히 2대2 수비에서의 어떤 범위가 너무 좁아지고 그로 인해서 KCC가 뭐 제가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KCC가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윙에서 가드들이 해지를 많이 오는 식의 어떤 수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정현이 있을 때 그것조차 못했는데 허웅이 오면서 허웅이 그나마 이제 젊고 좀 이제 그런 이행 능력이 좋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수비를 많이 쓰면서 팀 수비력을 좀 공고히 해가지고 좀 이제 SK를 괴롭혔다고 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핸디캡을 하나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라거나를 어느 정도 바꿔주고 그런 부분에서 약점이 적은 선수를 영입해야 그런 이제 핸디캡을 좀 지우면서 정상 전력을 좀 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수비에 대한 어떤 약점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전 동의를 하고요. 뭐 이 부분 다 알고 계시고 공격에서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부분에 이 선수가 이제 점점 이제 위치가 외곽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밖으로 나오죠. 네, 밖으로 나오고. 근데 이 선수가 좋은 건 뭐냐면 미드 점퍼라든가 3점슛 능력이 있어요. 오픈하면 안 되는 선수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건 좋은데 문제는 이제 게임 플랜에서 라거나 같이 코어 외국인 선수, 코어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SK 원희가 있는데 원희가 예를 들어 뭐 플로터는 이렇게 자기의 그 시그네처 플레이니까 쏘지만 밖에서 성점 뚝뚝 던진다. 그럼 그게 뭐 만약에 들어간다고 해도 도움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근데 그런 플레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승부처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그러니까 골 밑에서 어느 정도 뭔가 수비를 찢어주고, 저는 찢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찢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득점과 어시스트와 또는 상대 그 팀 동료의 그 시너지를 만들면서 흐름을 이렇게 가지고 가고 승부처에서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한 공격 옵션이 나오지만 이 선수가 픽앤팝을 하거나 아니면 패싱에 의한 3점을 이렇게 툭툭 던졌을 때 그 공격은 좀 단조롭기 때문에 승부처에서 상대가 수비에 대한 어떤 집중도는 훨씬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뚫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적어지죠. 이제 이런 게임 플랜에서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라거나 선수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1차전에 28점인가 넣고 10몇 리바운드를 했는데 이게 영향가가 굉장히 없어 보여요. 그런 공격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이 라거나 선수는 여전히 위력적이지만 단 이거는 롤 플레이어로서의 어떤 최상급이지만 팀의 어떤 코어, 팀의 1옵션으로서의 이 선수가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아예 40점, 50점을 때려넣으면 모를까. 그렇게 이제 공격 범위를 가지고 간다는 거는 이거는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돼. 특히 이제 절체절명의 플레이오프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러니까 라거나의 말씀하신 그런 공격은 상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확률 싸움 걸기 굉장히 좋은 공격이에요. 단발성이니까 우리가 최대한 견제하고 뭐 들어가면 어쩔 수 없고 안 들어가면 컨테스트. 오케이. 예.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원희 같은 1옵션들은 그러니까 수비 그물망이 KBL도 특히 수비 그물망 안으로 좁혔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하기 때문에 파생 효과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라거나처럼 스크린 걸고 스크린 건 자리에 스테이하면서 그대로 머물면서 그냥 받아서 던진 3점은 그 그물망을 농구 그물망 있으면 끝에만 살짝 흔드는 맞아요. 이런 소리. 이게 완전 다 흔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파생 효과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KCC가 현실적으로 더 좋은 팀을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라거나가 1옵션이 되어서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된다. 수밖에 없다는 네.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KCC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서 라거나가 지금 1년 계약이 더 남았거든요. 물론 이제 KCC가 라거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의적인 차원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농구협회가 별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기아 선수 이제 라거나 선수가 만약에 외국인 선수로 안 뽑혔을 경우에는 이 선수가 이제 붕 떠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혼란스러워지니까 KCC가 이제 총대를 맨 건데 그 당시에도 라거나의 어떤 재계약에 대해서 다른 팀들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오퍼를 안 넣었었거든요. 맞아요. 안 넣는다는 그런 감자에 KCC가 그냥 재계약을 해버린 건데 근데 이렇게 뛰면 안 되죠.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KCC가 그러면 그래서 아마 다음 시즌에는 강력한 1옵션 을 데리고 오고 라거나를 2옵션으로 내리든지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모비스 이제 올 시즌 이제 6강 플레이오프 네. 진출했습니다만 3년 연속 또 6강에서 떨어졌습니다. 뭐 이제 그 전 두 시즌은 이제 어떤 이제 부상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시즌도 물론 부상 이슈는 있었습니다만 네. 뭐 이제 지난 시즌처럼 라션 토마스가 아예 다 빠져버린다든지 네네. 이런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또 이제 조금 한계를 본. 그래서 리빌딩은 뭐 이제 마무리됐다고 봐도 되고 네. 이제는 더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럼 그 한계를 뚫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모비스 보면 성과하고 한개 뚜렷했죠. 정규리그 때는 굉장히 좋았고 플레이오프 때는 여전히 팀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규리그 때 제가 이제 계속 아바렌토스한테 말씀드렸던 게 날리는 플레이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막 우리 그 일부에서 이제 댓글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플레이오프 때 경기를 보면 그 선수의 어떤 잠재력, 그 선수의 어떤 농구 스타일, 그리고 그 선수의 그 클래스 이런 것들이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뭐 캐롯이 2차전에 굉장히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정현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다. 그럼 이 선수는 MVP급 또는 탑 클래스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자, 과감성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농구를 읽는 흐름까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서 아우를 수 있어야 돼. 그게 즉 클래스인데 아바렌토스는 지금 그게 없어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그 클래스를 높이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진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영원히 안 고쳐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선수의 어떤 그 성향을 봤을 때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서 이게 될까 안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바렌토스나 또는 프림에 가지고 있는 이제 근원적인 불안함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음 시즌부터는 윈나우로 해서 뭐 6강 가고 4강 가고 이제 우승까지 해야 되는데 이 선수들만으로 될까? 이거 쉽지가 않겠는데 이렇게 판단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많은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뭐 프림이 이제 뭐 2년 차고 예를 들어서 아바렌토스 2년 차면 훨씬 더 좋아지면서 강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절대적인 기준에서 저는 그럴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라고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팀들이 떨어졌을 때 이 두 선수가 맹활약하면서 현대모비스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계속 말씀드린 단수 높은 선수의 네. 그런 어떤 타짜랄까요? 그러니까 네. 그 타짜가 무슨 3점을 밖에서 막 잘 넣고 이런 게 아니라 경기 흐름을 읽고 경기 흐름을 조율해 줄 줄 아는 그런 선수가 좀 모비스는 확실히 필요해 보인다. 그러니까 서명진이 굉장한 스텝업을 했지만 이 선수가 그 적극성을 발견하고 이제 어떤 그런 굉장히 좋은 득점을 보여주지만 이 선수가 그러면은 게임을 판을 쥐고 들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그런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흐름을 조율해주고 좀 이제 위기에 봉착했을 때 팀을 잡아주는 어떤 베테랑, 예를 들어 KGC의 양희종이라든지 아니면 오세근 이런 이제 선수들이 모비스도 이제는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함유형 같은 선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외곽이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명진이 지금 약간 스텝업의 끝을 잡고 있어요. 네, 맞아요. 잡고 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또 봐야 되는 문제고 되면은 그 숙제가 해결이 되지만 이게 안 될 확률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대처법을 찾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단수가 낮아요 지금 현대모비스는. 그러니까 캐럿한테 당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김승희 매직이 아니고. 맞아요. 예. 정규 시즌에도 그래서 함준 의존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조동 감독이 함준 체력이 약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승부처에서 함준을 많이 썼던 거는 다른 선수들의 그런 조율이, 예를 들어서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바렌토스가 그게 됐다면 함지훈을 더 아꼈을 거예요. 조동현 감독 스타일상. 조동현 감독 예를 들어서 함지훈이 있는 더블 포스트를 그렇게 선호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은 또 아니에요. 싱글 포스트에 대한 유연함도 가지고 있고 상만 되면 싱글 포스트로 그냥 코트 넓게 쓰는 것도 좋아하시거든요. 시즌 막바지 네. 트랜지션을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도 함지훈을 4쿼터에 특히 플레이오프에서도 결국에는 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가드진에 대한 어떤 경기 운영에 대한 아직 이제 불안감이 근원적으로 계속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11점 12점 벌어졌을 때 그 승부처에서 끝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마무리 지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때 한번 경기를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경기 때 보면 대부분 비율이 어떤 거냐면 슈팅 셀렉션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외곽 슛을 쏴요. 네. 그러니까 툭 던진다 그러죠. 네. 이제 그런 슛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 굉장히 불안하다. 음. 굉장히 불안하다.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게 고쳐질까? 정규리그 때 시즌 내내 안 고쳐졌는데 아바렌토스가 이거 고치게 되면 아 이건 정말 현대모비스가 굉장히 무서워질 수 있지만 물론 그래도 수비에 대한 이슈가 또 생기겠지만 그렇게만 해도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는 정말 감지덕지죠. 근데 지금 상태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희가 사실 지난 비시즌에 아바렌토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 얼마나 극찬했습니까? 이 선수 재능이 다르고 이제 정말 센스가 다르다.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어떤 가드진 이슈를 해결해 줄 선수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번뜩이는 모습이 나올 때는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 선수의 재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이제 현대모비스가 이제 그런 부분만 보고 달리는 팀은 아니잖아요. 이겨야 되는 팀이고 그리고 사실 저도 그런 환상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좀 이제 한국 농구 조금 더 자유롭게 뭔가 가드들에게 더 과감한 샷 셀렉션 어떤 기회를 주고 근데 사실은 이게 NBA랑 조금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40분이에요. KBL은. 예. 네. 그렇다 보니까 포지션 숫자에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그런 과감하게 던지고 빨리 백코트하고 다시 빠르게 공격 이럴 수 있는 횟수 자체가 이제 그런 많은 팬분들이 보시는 그런 NBA와는 좀 작은 차이가 좀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그리고 KBL은 그런 각 팀당 서로 6번을 맞붙고 서로 비시즌 준비 기간이 길어서 수비 조준 자체 굉장히 끈덕져서 그런 약간 어떤 화려함에 기반을 둔 플레이가 좀 한계를 보일 때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맥은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팬분들이 아바렌토스에게 더 창의적인 어떤 기회를 할 수 있게끔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 그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저도 농구 팬 한 사람으로서 그런 플레이 보면 막 감탄하고 이런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현장에 막상 이제 그 어떤 승리를 추구해야 되는 프로팀 입장에서는 아바렌토스의 플레이가 실제로 양날의 검 같은 게 저는 진짜 맞다고 봐요. 예.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 아바렌토스를 풀어줬을 때 1승 2패를 하고 만약에 묶었을 때 2승 1패를 한다. 그럼 묶는 게 맞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비율을 보니까 묶었을 때 2승 2패를 하고 풀어줬을 때 1승 2패를 해요. 그래서 묶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NBA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준 자체가 높아야 40점 50점씩 넣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이거는 간단해요. 아바렌토스가 예를 들어서 그런 농구를 하고 싶다. 40점 50점을 아니 40점 50점이 아니어도 30점 25점 30점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 식으로 던진 슛들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감독도 터치 못해요. 오히려 자신감을 잃을까봐 예, 그것까지 가두지 않았어요. 그 정도 유연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아니에요. KBL 감독님들이. 예, 들어가면은 오케이입니다. 안 들어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제어나 이제 6강 승부처에서 어떤 흐름을 잡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좀 단수가 높은 선수를 지금 FA 시장에서는 찾지 않을까 현대모비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보도록 하죠. 네. SK와 LG. 자, 1차전은 SK가 73대 68. 뭐 5점 차 났지만 사실상 SK 완승. 그렇죠. 2차전은 92대 91 SK 승리. 접전이었지만 LG가 사실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었고 잡을 수 있는 게임이었지만 SK가 결국 이겨냈다라는 거. 그렇죠. 야, 그래서 2전 전승을 거뒀습니다. SK가. 네. 그치 1차전을 보면은 네. SK가 처음에 리드를 잡았다가 LG가 뒤집어서 또 두 자릿수 역전을 가져갔다가 네. 3쿼터에 다시 SK가 경기 뒤집었고 이후에는 계속 SK가 우위를 가져가면서 결국에는 경기를 잡았고 네. 2차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약간 거의 비슷한 양상이었어요. SK가 좀 괜찮게 하다가 LG가 벌려서 또 두 자릿수 리드 잡았다가 4쿼터 초반에 그러다가 또 SK가 뒤집어서 SK가 잡아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역전이 좀 많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SK의 어떤 힘의 우위와 어떤 이제 이 팀의 노련함 그리고 LG가 가진 어떤 지금 현재 상황에서 LG가 가진 약점들이 좀 보이는 그런 시리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1차전 같은 경우에 저는 자미원이가 정말 원인은 어떻게 막을 건데 우리 그 손동환 기자가 우리 네. 이동환 기자가 아니고 손동환 네. 기자가 또 네. 이게 그렇게 또 타이틀을 네.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원인은 어떻게 막을 건데 네. 못 막어. 네, 못 네, 먹습니다. 못 막어. 그리고 LG는 여기에서 이제 말에 이제 공백이 1차전에 확실히 있었었죠. 그러니까 레지 페리 선수가 들어오면서 공격력은 좋았지만 수비에서 뭔가 엉키고 그 커닝햄을 가지고는 원인이 어떤 그 컨트롤이 좀 쉽지는 않으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조직력의 차이가 굉장히 컸었다 승부처에서. 그래서 SK가 아마 사실상 완사이드하게 그렇죠. 이겨버린 그런 이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SK가 경기 잡았고 또 2차전에서는
LG가 그 이제 분전을 했습니다. 네. 예, 또 페리 출전 시간을 늘리면서 페리 김준희를 경기 초반부터 가동을 시켰습니다만 결국엔 SK가 잡았고 원희가 또 40점. 물론은 어떤 압도적인 1옵션의 힘 그리고 허이런까지 터지면서 SK가 이제 4쿼터에 뒤졌던 경기를 역전. 마지막에 또 리온 윌리엄스가 이제 그 풋백 득점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변수까지 발생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2차전 이렇게 보면서 LG가 게임이 한 두세 게임만 더 있었으면 페리가 왔을 때 있었으면 이 시리즈는 LG가 좀 더 유리했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마레가 차라리 조금 빨리 다쳤으면. 예, 진짜로. 그래서 LG가 준비 기간도 좀 있고 손발을 다듬을 시간이 있었으면은 LG가 이렇게 2대0 안 갔겠다, 밀리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페리의 개인 기량은 장단점이 있지만은 이 선수가 레벨이 결국 떨어진 선수가 아니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 일단 우리 그 SK부터 좀 칭찬할 부분 칭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또 칭찬하면 또 SK면 또 칭찬 안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자, 일단 원이 진짜 무섭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잘하는 거는 뭐 저희가 다 압니다만 이동 기자도 말씀하셨다시피 단기전에서 그 선수의 능력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데 원희는 이 선수는 그냥 압도적이구나. 예, 진짜 이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희 어떻게 막을 건데. 맞아요. 이거 진짜 거짓이 아니구나라는 게 너무 증명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마레이의 어떤 공백이 좀 드러나긴 하는 거죠. 마레이가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 만약에 마레이가 매치업이 됐었으면 원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서로 잘 알기도 하고 그렇죠. 뭐 한 네. 20점 10리바운드 뭐 이 정도 이제 쌤으로 가면서 뭔가가 됐을 텐데. 그래서 좀 마레이가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SK가 지금 보면 굉장히 그 음식으로만 치면 치킨만 계속 먹고 있거든요. 한 11연속으로. 맞아요. 네, 지금 거의 약간 올드보이 최민식이죠. 만두만 먹고 있는데 근데 전투력이 여전히 좋아. 네. 뭐냐면 김선영 원이에요. 네. 여기는 너무 강한 원투펀치가. 네. 그리고 외곽에서는 수비 좋은 선수들 네. 세우고 허이령 포인트로 세우고 네. 그러면서 트랜지션 빨리 하고 기본적인 것을 해요. 네. 그 약점이 보여요. 사실 KCC한테 15점 차 이렇게 2, 3차전에 뒤진 것도 그런 SK가 뭐 절대적으로 강하다 그게 아니라 그런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지금 SK가 어떻게 보면 이 김선영과 원희만 있는데 근데 이걸 정말 최대한 극대화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칼이 아니고 송곳 하나를 정말 너무 날카롭게 해가지고 그냥 훅 찌르면 그냥 훅 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희철 감독님의 활용법에 대해서 항상 칭찬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뭐 인터뷰를 통해서 좀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LG가 1차전과 2차전에서 원희의 어떤 대응법도 다르고 김선현 동선을 또 잡으려고 수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예를 들어서 원희와 김선영이 탑에서 하이피켄으로 하면은 이제 양쪽에서 이관이나 이재도 같은 다른 이제 다른 가드들 뭐 윤원상 같은 선수들이 그 중앙에 그 프리드로 그 박스 이제 그걸 이제 수평으로 쫙 놨을 때 그쪽까지 들어오는 수비를 해요. 그러니까 김선영이 아예 지금 이번 시리즈에 득점이 많이 없는 게 그것 때문에 아예 동선이 잡혀 있어서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원희에 대해서는 1차전에서는 이 선수가 이제 드리블을 치다가 턴하면 이제 그때 이제 해치 들어가가지고 벽을 만들고 프리드로 라인을 벽을 만들어 버리죠. 원희의 탑에서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2차전에서는 원드리블 치기 시작하면은 벽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 괴롭혀요. 그래서 전희철 감독님도 조상현 감독님에 대해서 와 준비를 진짜 잘해왔다. 예, 그래서 진짜 재밌다. 경기가 재밌다.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 이런 전술 싸움하는 재미가 느껴지는 거죠. 그 정도로 LG가 준비를 굉장히 잘해오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전희철 감독님이 그 상황상마다 경기 전에 예를 들어서 2차전 앞두고 원희한테 이번엔 더블팀 타이밍이 다를 거다. 그래서 원드립을 칠 때 신경 쓰면서 쳐라. 원드립을 치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1차전 같은 경우는 전반에는 이 LG의 벽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간을 보다가 후반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파악하기 시작하니까 원희가 그 타이밍을 잡고 공격하도록 만들어 버리신다든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송곳을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펜싱 선수가 찌르는 거랑 제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희철 감독님이 이 플레이오프에서 경기에서 전반, 후반 혹은 몇 쿼터에 경기 초반에 상대 수비 대형과 위치와 수비 방법 타이밍들을 캐치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면서 조정을 해주시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즌에 그 신임 감독으로서 통합 우승 해내지 않았어요. 이거 그냥 그 짬바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경기 보면서 계속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그게 이제 디테일하게 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네. 위선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러니까 일단은 김선영과 원희의 2대2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SK가 찔러봐요. 그렇죠. 상대 수비 어떤 부분이 가장 약한가. 근데 지금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레지페리와 윤원상 또는 뭐 이재도 이간희 쪽에 2대2 수비 호흡이 잘 안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호흡이 안 맞는 상태에서 김선영은 안쪽에서 그런 이제 블록을 치기 때문에 치고 들어가서 뭐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적은데 그래서 대신에 원희한테 주면은 그 원희가 그 타이밍에 미스를 캐치를 하고 거기에서 플로터를 던지거나 아니면 뭐 스핀볼로 인해서 국내 선수 쪽으로 제치거나 이렇게 해서 넣어요. 근데 그러면 SK는 지금 원희가 머리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LG의 어떤 약점을 가지고 공략을 하는데 LG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코트 안에서 어떤 그 뭐랄까 미세한 조정 이런 부분들도 선수들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페리는 그게 안 될 수 있죠.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럼 김주일이나 아니 뭐 이관이나 이런 선수들이 해줘야 되는데 이 선수들이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김준일의 어떤 수비 위치도 굉장히 좀 어설프고 원래 김준일은 공격형 선수지 수비형 선수는 아닌데 근데 수비를 열심히 합니다만은 거기서 순간순간 나오는 어떤 살짝의 미스 이런 부분을 지금 원희가 굉장히 잘 파고들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마레이의 어떤 공백 원래는 이제 마레이가 있었다면 그래도 손발이 맞기 때문에 그런 사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약한 한 10cm, 20cm였던 간극을 메우면서 끈적하게 가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메워주고 여기 10cm, 20cm의 간극이 있으니까 그 틈을 지금 원희가 파고드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원희의 지금 이제 뭐 효율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이제 전시열 감독이 그러면 LG에서는 이번에는 원드리블 이후에 뭐가 올 거고 이번에는 바로 올 거고 이런 부분들을 캐치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cm, 20cm 이게 너무 공감이 가는 게, 네. 그러니까 그 이제 현장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2대2 수비도 어떤 수비 위치를 잡고 특히 빅맨은 센터는 내가 어느 정도 나갔을 때 내 마크맨이 공간이 생기느냐 그리고 2대2 수비할 때 예를 들어 핸들러를 어느 정도 견제하면서 또 골 밑에 쳐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거리제기라고 말을 하는데 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마레이는 이게 도사예요, 도사.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크맨이 오픈이 되지 않도록 약간 이제 처지면서도 핸들러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게끔 약간 나가주는 딱 그 중간 지점에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내 마크맨의 볼이 갔을 때 견제를 해주고 리바운드까지 잡아내는 것까지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LG가 마레이가 이제 그 수비 오걸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LG가 김선영 돌파 동선 잡기 위해서 김준일이 그 이제 사실상 이제 KBL은 수비자 3초롤이 없으니까 페인터 존에 쳐져서 왔다 갔다 해주는 수비를 써요. 이걸 이제 김준일에게 요구가 되는데 김준일이 이거에서 거리 제기가 잘 안 돼요. 예, 약해요. 그리고 마레이와 가장 큰 차이는 그렇게 해서 나갔다가 들어와서 림 프로텍팅하고 리바운드 잡으려면 그 어떤 그 순간순간의 동작의 전환 민첩성 그리고 세컨 점프라고 약해요. 하죠. 이런 것들 사실 빅맨에게 되게 중요한데 김준일은 사실 원래부터 그게 좀 약점이었고 근데 지금 팀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돼서 하는데 이 약점이 더 부각되는 거죠. 그렇죠. 김준일이 가진 한계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김준일을 뭐 이제 비판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선수가 원래 그런 약점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게 안 되는데 그게 이제 마레이가 없기 때문에 그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표현할 때 전력의 한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한계가 있다. 그런 한계를 진짜 SK가 독사같이 정말 그 원희를 이용을 해서 정말 잘 따먹는다. 그렇죠.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맞아요. 원희가 굉장히 잘하는 부분도 있고 네. LG 수비의 어떤 약점 이런 부분도 같이 겹쳐져서 이런 네. 이제 데이터가 나온다. 42점 11 리바운드 그리고 1차전에서는 28점 19 리바운드 나오고 그래서 자밀원이 어떻게 말할 건데 막은 방법 지금 내가 볼 때는 쉽지는 않다. 근데 2차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자, 2연패의 원인이 그런 마레이 공백 때문에 이 부분이 있죠. 한 30-40% 있어요. 근데 레지페리 지금 실제 기량이 심상치 않긴 해요. 그렇죠. 특히 1차전부터 이 선수 상당하다 했는데 2차전에 많은 출전 시간 받으니까 와 이 경기를 지배하더라고요 공격으로. 그러니까 이 선수가 원래는 이제 공격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수비는 좀 떨어지는 선수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림 프로텍팅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SK가 골밑 돌파를 하는데 살짝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림 프로텍팅 때문에 뭐 원희한테 엑스트라 패스가 들어가면 무조건 오픈 찬스가 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레지페리가 그런 이제 체이싱 블락에 대한 어떤 그 위력이 2차전에 좀 보였었고 그리고 수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선수 살짝 열받은 것 같아요. 원희가 굉장히 하니까 근데 그 수비 간격 조정을 하는 걸 봤을 때 팀 디펜스는 안 되는데 1대1 디펜스 할 때 그 간격 조정은 나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원희 선수를 굉장히 막 밀어줬기 때문에 이제 40점 넣고 이렇게 초타를 시키긴 했지만 레지페리 어떤 대응이 괜찮았고 레지페리 역시 원희하고 만났을 때 이 선수가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공격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픽앤팝 으로 해서 1대1 페이스업을 할 때 어떤 몸을 부딪히면서 공간 만들고 거기에서 들어가는 동작이 굉장히 좋다. 밸런스가 좋다. 그걸 2차전 때 보여줬고 이거도 원희가 수비에서는 이거를 막기가 쉽지 않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 감독이 경기 끝난 다음에 레지페리 저 심상치 않기 때문에 3차전에서 빨리 끝내야 된다고 얘기했던 핵심 이유가 이거 같아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선수가 3차전 지금 1승 1패였다면 저는 여전히 LG가 이길 거라고 보는데 지금도 저는 LG가 어느 정도 딱 왔고 이제 미세한 약점은 있지만 객관적 전력이나 힘은 LG가 SK보다 조금 더 낫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마수거리 1승만 3차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3차전이 LG가 이긴다면 저는 리버스 스윕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LG가 힘이 있다. 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SK 힘이 최준영이 지금 들어오느냐 마느냐 문제인데 지금 골몽 때문에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거 좀 봐야 되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마수거리 1승 LG가 마수거리 1승을 한다 그러면 이 시리즈는 굉장히 심상치 않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레지페리가 어쨌든 공격에서 원희의 맞불을 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드러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리즈가 길면 길수록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LG는 로테이션 멤버가 그래도 꽤 있어요. 뭐 SK도 있긴 하지만 살짝 뭐랄까 제한적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있고 양 팀 모두 트랜지션이 굉장히 강하고 속공이 강한데 2차전에서는 트랜지션이 김선영이 있긴 하지만 LG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시리즈가 저는 3차전을 만약 LG 이기면 모를 것 같아요. 네. 아직 모른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